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호입니다.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이 매년 5월이면 꼭 해야 하는 게 바로 소득세 신고인데요.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의 세금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5월 달에는 세금 신고해야죠. 우리가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을 주택 임대 소득자라고 부르는데, 이 주택 임대 소득자 중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비과세면 할 게 없습니다. 과세가 되면 어떤 걸 하는 거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에서 발생한 총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사이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일 때 이때만 하는 거고, 만약 소득세가 비과세라면,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참고로 이 네 번째 나와 있는 전월세 신고, 이건 이 소득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이 되면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그 일정 요건은 영상 후단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정리해드리면, 이 첫 번째 이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은 어떤 사업자냐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주택이니까 이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 이때는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그 가산세가 큰 부담은 아닙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나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 그 날의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에 대해서 0.2% 가산세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이면서 이것도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고요. 세무서 가지 않을 거라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주택임대소득 1년 동안의 소득을 다 신고하는 거고요. 1년 동안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겠죠. 세 번째가 이제 5월 달에 하는, 지금 해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5월 달이니까 요게 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거고, 신고 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신고했던 그 소득을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은 사업장 현황 신고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하는 건 가능한데 더 줄이는 건 이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이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매일마다 붙는 그 이자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요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이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세무서에만 하는 이 사업자 등록은 필수지만 지자체 등록하는 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손익을 따져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가산세 부분인데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여기 나와 있네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1,000분의 2, 0.2% 가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5월달이 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때 그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월세,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누가 신고하는 거냐? 이걸 나타낸 표입니다. 앞서 보신 거는 이 소득세 신고를 포함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이걸 어디에 언제까지 등록하는 거냐 이걸 봤다면 지금 보시는 거는 대체 누가 신고하는 거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주택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때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과세 대상은 그 하나의 집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으면서 월세 받고 있을 때 이때고요. 만약 국내에 있다면 그 집의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입니다. 초과하면서 월세 받고 있을 때 전세 받으면 신고할 필요 없고 아니면 월세 받고 있는데 옆에 나온 것처럼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만 받아도 신고할 필요 없고 이번엔 집이 2개일 때입니다. 부부 합산 세금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다면 신고하는 거고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다. 이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엔 주택이 3개 이상일 때예요. 월세 받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 월세는 신고 대상이고 그리고 월세 말고 우리가 보증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포함해서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이라면 이때는 그 보증금의 합계액 그 금액이 3억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고 해가지고 보증금이지만 월세 받는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소형주택은 뭘까? 일단 소형주택을 봐야겠죠.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요건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세 기간의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 소형주택은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주택 수에서 제외가 돼요.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는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다만 이 주택 수 제외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만 그래요. 다른 모든 세금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보증금을 월세처럼 계산하는 그때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로 세금을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집이 3개 이상인데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월세 없이 다 보증금만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소형주택입니다. 이럴 때 아니면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가지고 있을 때,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일 때, 이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조건의 반대 요건, 월세가 전혀 없거나 비소형주택이 3채 미만이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소형주택이거나 보증금을 받고 있고 월세 없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있어요. 앞선 표에서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만 언급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바뀝니다. 올해 이후에는 집이 2개일 때도 간주임대료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부부 합산 집을 2개 가지고 있는데 둘 모두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 둘 중 하나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해당 안 됩니다. 둘 모두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 그러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할 때, 보증금 더했더니 10억 넘더라. 공시가격이 둘 다 12억 초과해도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이하라면 대상이 아니고요. 이 1번과 2번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올해 발생한 소득부터는 내년에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올해 신고하는 거겠죠? 올해 신고는 작년 거 신고하는 거니까 이때는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2번은 이제 27년도 이때 신고할 때 2번도 대상이 되는 거겠죠.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앞서 누가 신고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쭉 알아봤잖아요. 거기에서 이 보유주택 수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은 부부 합산입니다. 나와 있죠? 부부 합산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 주택수는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그 임대주택의 수가 아닌 부부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주택 포함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랬죠? 살고 있는 거 포함해서 3개 이상. 그리고 부부 합산이니까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 주택수는 더하는 거고요. 부부 합산이니까 동일 세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부가 아닌 직계 존비속,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 주택수는 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부만 계산한다는 거죠. 지금 사례 보시면 남편과 부인이 각각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살고 있고 하나는 월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 받고 있고, 아들도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월세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이 세대원은 4명이죠. 부부, 아빠, 아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거 판정할 때 각각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여기서 부부는 집이 2개죠. 2개인데 월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 소득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요. 아버지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의 공시가가 12억 이하랍니다. 그러면 12억 이하니까 소득세는 비과세, 신고할 게 없죠. 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 대상이 되겠죠.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집 가지고 있는 거냐? 하나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들 집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네요. 비과세. 12억 초과한다면 그때 월세 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거고, 즉 이 세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부부만, 그리고 역시 부인만. 월세 받는 집이 부인명이니까 아내분만 신고하신 거겠죠. 주택임대소득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정리해 본다면 앞서 월세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세 가지: 사업자 등록, 사업장 현황 신고,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하는 건 소득세 신고다. 예, 언제까지? 26년도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래서 꼭 본인이 앞선 표들 보시면서 나는 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네? 라고 하면 올해 5월 달에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자 등록이나 뭐 사업장 현황 신고, 그 다음에 이 세금 신고, 소득세, 이거는 이제 거의 앞으로는 FM대로 뭔가 이렇게 좀 빠져나갈 길은 좀 없습니다. 이 소득을 숨기기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방송을 할 때 항상 원칙을 말씀드리니까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저희들은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신고하세요 라고 하지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소득을 숨기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월세, 전세월세, 신고제 이것 때문에 이 신고제가 없을 때는 국가에서 어느 개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전세 받고 있는지 월세 받고 있는지 이거를 다 알지 못해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비율을. 그런데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거는 작년 6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이 신고가 쭉 들어가고 이 주민센터에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꺼내본 순간 그동안 몰랐던 홍길동 씨가 어디에서 월세 받고 있었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있으니 더 이상 숨기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세월세 신고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 누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고 대상 지역에 있을 건, 지역 요건. 그 다음에 금액 요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면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먼저 지역 요건 보시면 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 시, 군, 군데 여기서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구역에 있는 군만 해당됩니다. 그 말은 곧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여기에 위치한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종시 대상 지역입니다. 제주도 대상 지역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여주시 대상 지역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대상 지역이에요. 왜? 경기도 관할 구역의 군만 해당이 되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 지역이지만 광역시 군 지역이네요. 대상이 되는 거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상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대상이 돼요. 왜? 강원도지만 군 지역이 아니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대상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대상이고요. 아닌 곳들 전남 화순군, 경남 하동군, 경북 영양군.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지역의 군 지역이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이 금액 요건인데 여기서 또 참고하실 것. 자, 이거는 임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인 거고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지역 따지지 않고 전국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엔 금액 요건. 앞선 그 지역 요건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신고 대상 금액 요건 충족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 월세는 30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라는 건
6천만 원까지는 월세라면 30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받고 있어요. 이건 신고할 필요 없죠. 딱 6천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받았으니까. 두 번째,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31만 원이에요. 31만 원이면 30만 원 초과잖아요. 이때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월세는 30만 원 딱 커트라인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6,001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초과니까 신고하시는 거고. 네 번째, 전세만 6천만 원 받고 있네요. 신고할 필요 없죠. 6천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다섯 번째, 전세 받고 있는데 6,001만 원입니다. 이건 6천만 원 초과니까 신고하시는 거고. 여섯 번째, 보증금 없이 월세만 30만 원 받아요. 신고할 필요 없죠. 30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31만 원 받으면 그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 부분은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인 경우인 거고요. 임대 사업자라면 이 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됐으니까 이렇게 6월 1일까지, 올해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국세청에서 정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보면 종소세 신고 기간에도 22년 이후에 우리가 아마 최다 인원인가 봐요. 265만 명에 대해서 세정 지원 이걸 비롯해 가지고 맞춤형 절세 대 그리고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이런 것들을 최초로 제공하고 또 이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 채움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기에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있고 뒤에 보시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신고 기간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작년 소득을 6월 1일까지 신고하시는 거고 5월 31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내고 있고요.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제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내겠죠. 보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여기에 신고하는데 세무서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홈택스나 또 손택스 모바일이죠. 여기서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홈택스와 손택스 같은 경우는 또 이 자료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더욱 간편해진 홈택스, 손택스 신고라고 해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손택스에 이렇게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띄워준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고 이 자료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신고하시기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젊은 세대가 아닌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 세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좀 휴대폰이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직접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가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잘 도와주니까 모르면 좀 물어보면서 신고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ARS 신고도 있네요. 이렇게 ARS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매년 5월 달에 뭘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5월 달에는 세금 신고네요. 소득세 신고. 올해는 6월 1일까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고요. 홈택스나 손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가셔가지고 공무원분에게 물어보면서 신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